결혼식 올리고 나니 1년 번 돈 30분 만에 다 썼다. 집을 뺀 결혼 비용만 6,300만 원이 들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눈을 낮추기가 쉽지 않았다. 한 번뿐인 일에 돈 많이 들여야 됩니까? 경영자의 시선에서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CEO 레이더 시간입니다. 감당 안 되는 예식비 전쟁. 요즘 스몰 웨딩이 뜨고 있죠. 최근에 소비자원에서 하나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비자 지향성 점수 상위 5대 시장과 하위 5대 시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만족한 서비스가 뭐냐?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건강기능식품, 생활화학용품, 일반 병원 진료, 그리고 항공 서비스가 상위 5개의 만족이었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S였습니다. 산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의 눈물 어린 노력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적죠. 반대로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소비자 지향성 점수 하위 5대 시장을 보니까 산후조리 서비스, 동물병원,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교복, 최하위가 결혼 서비스였습니다. 만족도가 50.4점밖에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결혼 서비스 시장이 왜 이렇게 최하위인가? 경험을 물어봤는데 가장 1번,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기 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2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겼다. 3번, 현금 결제 유도, 피팅비, 헬퍼비 이런 것들을 현금 결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미쳐버린 웨딩 비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5년 듀오에서 발표한 결혼 비용 보고서를 보니까 듀오나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민층과 좀 이렇게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살짝 높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혼 비용이 대한민국의 평균을 진짜 반영하느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1, 2년 차 신혼부부, 결혼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결혼 비용 3억 6,173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집을 준비하는데 3억 400만 원 정도 들었고 혼수가 1,400만 원, 예식콜이 1,400, 허니문에 965만 원, 예단비 770만 원, 예물 591만 원, 웨딩 패키지 441만 원, 이바지 141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성별 결혼 비용 부담률을 보니까 남자가 2억 1,200만 원, 여자가 1억 4천만 원, 남자가 좀 더 많이 냈습니다. 미쳐버린 웨딩 비용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혼식 올리고 나니 1년 번 돈 30분 만에 다 썼다. 그중 신혼집이 2억 4천여만 원, 집을 뺀 결혼 비용만 6,300만 원이 들었다. 집을 제외한 결혼 평균 비용도 결정사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5,4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다. 결혼은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들어간다. 아니 이거 지금 어떡하란 말입니까? 30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직장 생활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은 사람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연봉도 5천만 원, 6천만 원 되기가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죠. 혼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아꼈는데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 원 이상이었다. 지출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고민도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눈을 낮추기가 쉽지 않았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결혼 한 번 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일에 돈 많이 들여야 됩니까? 한 번뿐인 일에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오래 내가 보고 오래 내가 사용할 일에 돈을 많이 써야죠. 왜 한 번뿐인 일에 돈을 많이 씁니까? 식장 비용 아끼려고 회사호를 빌렸는데 꽃과 장식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결혼 비용을 6천만 원 이하로 해결하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가격대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중저가 결혼식이 호텔급 예식으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오면서 중저가를 감당했던 예식장들이 문을 닫았죠. 이제는 호텔급들만 예식도 하고 연회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는 호텔급들만 남아있고 대체 가능한 중저가의 홀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과한 지출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이 개인 간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집안 간의 결합이다 보니 형식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주목받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했었죠. 스몰 웨딩이 원래의 의미를 잃고 요즘 일반 예식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든다. 결혼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허례허식이라는 단어이죠. 보여주기식 문화와 사회적인 기대, 관리적 절차와 복잡한 준비, 허영심과 체면,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안 없어지죠. 이렇게 멋진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앉아서, 요즘 좀 돌아다니면서 먹기 불편하니까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이고, 너만 결혼하는 거냐? 아빠가 뿌린 돈이 얼만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 스몰 웨딩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하면 꼭 나오는 말 있죠. 내가 뿌린 게 얼만데 절대 안 돼. 예, 인생에 한 번뿐인데 라는 단어, 이 단어 요즘 많이 안 나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데 왜 돈 씁니까? 이렇게 또 방어도 돼요. 근데 내가 뿌린 게 얼마인데 절대 안 돼. 요거는 방어가 안 돼.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스몰 웨딩이 잘 안 되죠.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 스몰 웨딩 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면피가 됐죠. 아, 내가 돈이 없거나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야.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정부 정책은 따라줘야지. 명분이 됐죠. 명분이 됐습니다. 실내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가장 크고 개성 있는 결혼식, 프라이빗한 결혼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스몰 웨딩의 예상 비용은 평균 8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혼부부의 예식 비용, 그때 1,842만 원과 비교하면 95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죠. 신혼부부의 58.2%는 다시 내가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불필요한 결혼 준비 품목을 축소, 생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착화된 결혼 절차,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 주변의 이목과 체면, 예의와 절차를 따르고 싶은 의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노 웨딩, 아이고 결혼식이 꼭 필요합니까? 양가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되죠. 필요하면 하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0대 최고급과 스몰 웨딩에 들어가는 결혼식 비용 사례를 봐보니까 최고급시에 보니까 특급 호텔 일단 2천만 원이죠. 피로연 인당 15만 원에서 총 1,500만 원, 스드메, 예물, 혼수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몰 웨딩을 하면 어때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7만 원 내고 하는 거죠. 피로연은 구내식당에서 40만 원 들었어요. 스드메 50만 원이면 끝나죠. 예물 각각 골드링 하는 겁니다. 15만 원, 18K 하면 되죠. 24K 할 필요 있습니까? 18K 하면 되죠. 혼수, 침대 30만 원. 그것만 혼자 살다가 합치니까 이거 퀸으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각자 살던 거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죠. 150만 원이면 끝나죠. 뭐 최근에 저도 경영자분들과 제가 돕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한 경영자분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뭐 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결혼식을 가다 보면 법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돈 그리고 더하기 약간 좀 더 하죠. 그런데 호텔을 가봤더니 나오는 음식이 이게 몇십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낸 돈보다 제가 먹은 음식 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 가서 ATM기에 가서 돈을 더 찾아왔습니다. 더 찾아와서 아니 우리 둘이 먹은 값은 해야지 하고 먹은 값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내고 왔습니다. 왜요? 밥값은 하고 와야죠. 그럼 누가 돈 번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돈 낸 겁니까? 저 호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먹게 되니까 이 값은 내야 되니까 더 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과연 호텔 값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조금을 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내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호텔에다 내는 값을 부조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한 부조인 겁니까? 사실 제가 오늘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혼상제 할 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네 가지가 조선 후기로부터 정착된 우리의 어떤 축제와도 같죠. 심지어는 우리는 상례조차도 축제입니다. 장례식도 하나의 축제로 간주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게 전통인데 그걸 통해서 상호 부조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서로 품앗이의 성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좋은 거는 호텔밖에 없죠. 미국 사회도 스몰 웨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인 절반이 스몰 웨딩 하고 있고 하객을 50명도 안 부릅니다. 미국에 유학 보냈던 경영자분들 자식 결혼하면 초대 못하죠. 왜요? 초대 인원수가 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에게 주는 CD가 있어요.
아빠는요, 딱 10명만 초대해 주세요. 아니, 더 부르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 한 15명 안 될까? 안 돼요, 10명이 최대예요. 그러면 그 10명 안에서 불러야 돼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 결혼 비용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2021년부터 24년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스몰 웨딩이 이제는 절반 이상까지 올랐다는 것이고, 중국도 원래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뭐 엄청나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중국 정부에서 스몰 웨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100만 원으로 결혼 가능합니다. 중국 여가부가 스몰 웨딩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결혼 비용이 비싸니까 중국 사람들도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루어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도 적어요. 그러니까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결혼식 비용을 낮춥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국 사회가 국가에서 뭐 하자 그러면 좀 따라주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주 빠르게 이른바 허례허식적 결혼 문화가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사치스러운 결혼은 나쁜 관습이다. 작은 결혼식의 확산은 검소한 결혼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좋은 관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몰 웨딩의 확산은 단순히 결혼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화, 자기표현, 합리적 소비, 실용주의, 관계의 질, 소규모, 밀착형 인간관계, 비혼과 다양성, 존중하는 어떤 관점, 친환경, 미니멀리즘,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조금 관점을 넓혀서 2023년 혼인 건수는요 19만 4천 건 밖에 안 됩니다. 조혼인율이라는 말은 대략적인 혼인율을 의미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해서 혼인율의 비율을 보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계속해서 최고점 1995년에 43만 건을 찍고 계속해서 현재 19만 건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가 1번이에요. 1번.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관련돼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에요. 결혼을 해야 된다 48%,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5%.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혼 비용이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남녀가 있습니다.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이거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요. 좀 괜찮아요. 그냥 결혼하고 나중에 벌어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약간 꼰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 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 왜 결혼하고 싶어? 당연히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내 인생의 후반부에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거 압도적입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는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1번, 경제적 여유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다 49%이고 아직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가 41%입니다. 상대가 없다가 2순위고 1순위가 나 돈 없다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너무나 비싸고, 그 결과 이런 현실의 필요 대비해서 서비스가 잘 안 나오니까 대한민국 소비자 보건회에서 조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하위가 예식 서비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시그널이다,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너무나 전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이거 4개 다 중요한데 관례 우리 합니까? 이미 안 합니다. 관례하는 회사, 성인식 하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혼례, 상례, 제례 있습니다. 자, 우리 제례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관혼상보다도 제례를 더 중요하게 했던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 합니까? 거의 안 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혼례와 상례도 기존의 관습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선에 맞게끔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996년도에 이청준님의 소설 축제를 임권택 감독님이 그리고 안성기 배우님이 주연을 한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관혼상제 풍습에 대해서 아주 애틋하게 풀어준 그런 영화입니다. 소설도 있죠. 여기를 보면 한 가족이 아버님의 돌아가심에 더불어서 유교적 탕례에 대한 전통을 보여주면서 그 가족들 간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장례식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시 화해하고 한 가족임을 이해하고 친척들이 다시 만나고 마을 사람들의 서로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관점의 관혼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과거에 시족사회이고 농경사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연락 안 됩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로 못 만납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돼지고기 못 먹습니까? 삼겹살 못 먹습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오징어 못 먹습니까? 낙지 못 먹습니까? 전라도 분들 홍어 못 먹습니까? 저기 경상도 분들, 경상도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문어입니까? 잔치상에 문어 안 올라오면 잔치 안 한 거잖아요. 그거 못 먹습니까? 평상시에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컨셉을 가지고 스몰 웨딩을 하는 것도 관점이 되겠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는 축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나 딸이 결정할 일이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선에서 사회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CEO 레이더 시간. 오늘 감당 안 되는 예식비 전쟁, 스몰 웨딩이 뜨는 이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